2025년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예, 밤 11시 22분이에요. 오늘같이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이 골방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뭐 간단한 청소와 운동 빼고는 오늘은 세수도 안 했습니다. 얼굴 팍팍하게 이렇게 해서 추리닝 입고 뭔가를 계속 좀 머리에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포 분자 생물학 공부를 독학으로 하는데 공부는 역시 때가 있다. 어른들의 말씀. 그렇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뜨겁고 그 다음에 어떤 절박성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이게 지금 공부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수능 잘 치겠다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또 동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소나무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수시로 뭐 중원 부원일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불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또 소나무 이야기 겸해서 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증후군, 거의 뭐 디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고 임지영 교수의 책 제목을 인용해서 할까 하다가 예전에 아마 제가 그 책도 한번 리뷰를 남겼는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국인이 앓고 있는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걸로 그 썸네일은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허구의 민족 개념입니다. 그건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뭐 부비 트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민족이 뭔가 시련 외부의 시련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끈질긴 민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발이 날리는 산에 있는 소나무 또는 바다에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위 위에 홀로 서 있는 그 소나무 마치 촛불 타령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거리면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워싸고 연대하고 어떤 노선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메가폰을 아래에서 결집하자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증후군을 만드는 그런 허구의 용어가 개념이 바로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바로 그런 예를 들어서 한옥, 한식, 한복 차라리 K 시리즈 국뽕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인으로서 만들어낸 물론 다 만들어진 전통이고 외래로부터 들어왔던 것과 응용된 결과물이지만 대표적으로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도 그래도 어쨌든 한국인이라고 하는 신인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때 K 시리즈는 그래도 양호하고 한으로 나가는 이 시리즈는 정말 국뽕이거든요. 국뽕. 그 중에 이제 소나무가 있는 겁니다. 혈족, 시족, 부족 그에 기초합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족보 대체로 분식되고 제작된 것입니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족보 만들어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만들 때 400만 원 주고 그러더라고요. 잘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집안의 후손들 가계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가계도에다가 딱 갖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뭐 판결사 공이 욕만 파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갈래를 타주죠. 그렇게 해서 400만 원. 드디어 숭고한 족보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이 증후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족, 부족,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글빛하면 극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극우라고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됩니까? 히틀러가 연상이 되죠. 히틀러의 완전히 반대쪽에서 하지만 동일한 그 이념 체계가 있었던 게 바로 스탈린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워낙에 그 반대 급부로서의 안티테제가 강하다 보니까 뭐 이해할 법한 뭐 사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연설을 하고 위대한 독일 민족을 앞세웠던 그 구호가 거의 그대로 일치하게 트럼프가 써먹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트럼프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구도는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글빛하면 극우라고 이제 좌익 진영에서 써먹는데 우리 민족끼리 반외세, 반제, 반미, 거기는 반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파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야말로 극우거든요.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그리고 수구는 바로 종북주의자들이다.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다. 반외세다. 거기 반외세는 중국과 소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어야 되겠죠. 스탈린의 악마적 천재성이 심어놓은 지령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는 그럴 때 쓰는 말이다.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가는 것이 반일이고 친조선입니다. 조선 친화적인 성향. 자본주의 맹화론도 그런 측면에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입니다. 제사. 차례를 지내면 지낼 것이지 사람 죽는 기제사처럼 명절에도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7년생인데요. 그 약간 밑에 있는 세대가 야, 우리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제사도 다 모으자. 또는 명절 제사를 간소하게 하자. 밤 12시에 지내던 거 좀 앞당겨가 지내자.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은 야, 아예 그냥 막 밥만 한번 먹고 치우자. 이런 식도 하고요. 우리 집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 세대에 비한다면은 아버지 세대에서는 뭐 혁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다 털어가지고 평지에다가 요만한 이제 표석만 세우는, 대리석 표석만 세우는 식으로 해서 다 모으고 제사를 통합을 하고 시간을 앞당기고 그런 뭐 변화를 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교라고 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런 경향성이 농후합니다만은 점을 봅니다. 승려와 점쟁이의 차이가 뭐예요? 굿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굿도 하고 무당 승려 점쟁이가 아마 아삼육이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사 문화 있다. 그 다음에는 신토부리가 있습니다. 신토부리.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어야만 된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더불어 살며 더불어 생각하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자신의 리포터를 다 모아놨는 종합 서적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잠깐 언급하면은 문익환, 송건호, 박현채, 임헌영, 재정구, 김명식, 장기표,
장기표 씨는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노선을 바꾸게 했습니다만은 지선, 김근태, 장명국, 서준식, 최종진, 김진경, 이경숙, 김광식, 한홍구, 하문경 씨도 좀 정신 차려버렸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신토불이라고 하는 개념에 비춰볼 때는 최종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촌 현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1세대 좌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제목별로 나오는 리포터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주의 주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들이라면 이런 책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중고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볼 법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그 로드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토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읽을 만한 내용이 바로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촌 현실이라는 책입니다. 뭐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을 하고 뭐 부마 사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두환 이야기도 하고요. 전두환 씨라는 표현은 이때부터도 썼거든요. 민족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농민 투쟁의 발전, 전봉준이 반제 반봉건 투쟁을 일으킬 때 전봉준이 반제 반봉건 투쟁을 일으켰다고 아무리 이제 뭐 주장하고 싶은 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봉준 일당이 고종과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전봉준 일당이 훗날 그 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일진회라고 하는 전국 최대의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이지만 지금처럼 관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의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을 청원하는 그런 뿌리가 되거든요. 우리 좌익들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친일파인 거죠. 친일파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끼리 오손도손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면 된다. 외세의 물건은 들여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책을 인쇄하는 이 기름은, 책은 기름이 있어야 인쇄를 할 수 있죠. 이 기름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온 거거든요. 책값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3,500원. 돈도 받아 먹고 다 할 거는 하거든요. 소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고 경북에서부터 도지사는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이다 선포를 했고 돈을 마구 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퓰리스트입니다. 저 인간.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가 출산율이 약간 반등을 하니까 쾌거다. 돈 뿌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이것도 중언부언인데요.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유할수록 깨끗하다라고 하는 책에 한 리포터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학력 신장이다 뭐다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후 종말론과 유사해요. 우리가 CO2 이야기하고 온난화 타령하고 하니까 그나마 지구가 이렇게 존속된다. 이게 우리의 운동의 결과물이다. 우리 캠페인의 쾌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출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화로 그냥 돈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수령님처럼 타가소에서 애들 안고 하하 안아주고 말이죠. 아이고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경북을 시찰하고 다니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것이 전쟁 선포가 바로 두 번째가 재선충병과의 전쟁입니다. 경주만 하더라도 이게 몇십억 뿌리고 있습니다. 특정 조경업체가 산에 가다 보면은 벌집통처럼 이렇게 해서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놨는 게 있을 겁니다. 재선충 치료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안 됩니다. 그 다 관련 업자들 그 돈 있습니다. 돈 임자입니다. 그런데 놔두면 됩니다. 예. 산불 나고 난 뒤에 다시 산림이 군락을 이룰 때 가만히 보면은 소나무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나무가 있느냐? 낙엽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낙엽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티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가 거의 병치레도 하지 않고요. 목재 활용도도 높죠. 소나무는 삐뚤. 소나무는 소나무 자신의 논리는 있습니다. 소나무 자기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소나무 아래에 송진을 떨어뜨려서 다른 잡목이나 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고사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산사태에 취약하게 되고 소나무가 갖고 있는 그 기름, 송진 때문에 불이 나면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산불 진화 담당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소나무 때문에 이거 절단이다고. 그런데 그 산불 나고 난데 다시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또 소나무를 심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나무를 두둔하면서 야, 소나무가 무슨 잘못이냐? 아니, 소나무 잘못이 없죠. 또한 과거에 산림 녹화 사업을 진행했던 당시의 정부들은 잘못이 없죠.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사연들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두둔하기 위해서 소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미세먼지를 또 막아준다, 뭐 이러한 논리를 펼치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소나무가 내뿜어내는 소나무 꽃가루만 하더라도 알러지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뿌옇게 약간 연한 색깔, 연녹색으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소나무 꽃가루, 송화가루도 피해가 많아요. 미세먼지 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리는 거는 놔두면 됩니다. 죽고 나면 그 자리에 낙엽수가 채우게 돼 있습니다. 낙엽수가 채우게 돼 있고, 지금 산불 났는 게 지금 딱하긴 하지만은 저 산불 나고 난 뒤에는 낙엽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업자 돈벌이만 만들어 주거든요. 예, 산불 났는 것을 기화로 제가 소나무 이야기를 위시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으로 가는 시리즈, 전국에는 폐쇄적인 우리 민족끼리 파쇼들, 그리고 신토불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고 자란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허구에 기초한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서 또 한번 남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